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 총칙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08페이지 6번 지방건축위원회 임명, 위촉,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요. 다음에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기업, 위원회, 임명, 위촉, 기준 및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임기. A.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B.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협회 및 관련 단체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디귿 A, B 했죠. C.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D.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해서는 위 10과 11을 준용할 것. 2.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가 있게 할 것. 이렇게 해서 A, B, C, D, E를 살펴봤고요. 기억에 위원회 임명, 위촉, 기준 및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임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봤고요. 니은 심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겠습니다. 심의 등에 관한 기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B. 위 1일의 디귿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1조,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안전역량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C.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붙이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위 B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의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2.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고요.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릴 것. F.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해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G.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H. 위 1에 디귿, 미음, 비읍에 다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간략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위 1의 디귿, 미음, 비읍은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에 두는 건축위원회 사항에 대한 심의인데, 여기서 디귿, 미음, 비읍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미음, 다른 법령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비읍,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게 위 1의 디귿, 미음, 비읍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간략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I.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 J.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등이 있고요. 14.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건축계획 분야, 니은, 건축구조 분야, 디귿, 건축설비 분야, 리을, 건축방제 분야, 미음,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비읍, 건축물 경관 분야, 시읒, 조경 분야, 이음,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지읒,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치읒, 사회 및 경제 분야, 키업, 그 밖의 분야. 이 위 1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2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의 당사자,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제정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1번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번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3번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4번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5번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번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7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2번 분쟁 조정을 보겠습니다. 분쟁 조정. 위 가로 1에 따라 분쟁 조정 또는 제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 취지와 신청 사건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 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위원회에 하여야 하고요.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건축분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빠졌네요. 2번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서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되고, 출석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번) 법 제88조, 제89조, 제91조로부터 104조까지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등을 할 때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하고요. 4번 조정위원회 또는 제정위원회는 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번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2번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이 돼야 되는데, 디귿은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은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3년 이상 재직한 자. 디귿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리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에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미음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3번 분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을 하고요.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되겠습니다. 5번 분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6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디귿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입니다. 7번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4. 위반의 제척이 아니고요. 위원회 제척 등입니다. 위원회 제척 등 1번 분쟁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억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니은 위원이 해당 사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이고요. 디귿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이고요. 리을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이고요. 미음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하여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2번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3번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4번 위원은 위에 1번이나 3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전에 직무 집행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1번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의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번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번 조정 등의 비용 예치입니다.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 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7번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을 합니다. 이 일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합니다. 8번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 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2번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한다. 대리인은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북대리인의 선임입니다. 9번 조정 등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2번은 이 위의 일에 따른 조정 신청인 해당 사건 당사자 중 1명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번 조정 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 중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위원회에서 합니다. 2번 조정위원회 위원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재정위원회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이 됩니다. 3번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된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2번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요.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13.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위 일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게 알려야 합니다. 3번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위 3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면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4. 분쟁의 제정. 제정은 문서로서 해야 되고요. 제정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제정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 사건 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선정 대표자, 대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성명, 주문, 신청 취지, 이유, 제정 날짜. 2번 위 1에 미음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합니다. 3번 제정위원회는 제정을 하면 지체 없이 제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15번 제정을 위한 조사권 등이 있습니다. 제정위원회는 분쟁의 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진술 청취,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사건과 관계 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및 유치, 사건과 관계 있는 장소의 출입, 조사 등이 있고요. 2번 당사자는 위 일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고요. 3. 제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일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6번 제정의 효력. 제정위원회가 제정을 한 경우 제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 나오는 한쪽으로부터 그 제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제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7.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제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정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제정 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며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19번 비용 부담.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을 하지만요. 다만 당사자 간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개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2번 조정위원회나 제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 일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위 일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2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쟁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은 대통령으로 정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21. 조정 등의 절차. 분쟁의 조정 등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2.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은 법 4조의 5의 민원심의 및 법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23. 선정 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4. 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적용의 완화 등을 보겠습니다. 적용의 완화 등. 적용의 완화 법 제5조.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위 일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위 1과 2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2번. 0 제6조 적용의 완화인데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 설비시설인 경우, 31층 이상인 건축물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전통사찰, 전통 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미음,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비읍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에 대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되나 제1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띄어야 하는 높이 제한은 완화되지 아니합니다. 취옷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건축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입니다. 치옷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입니다. 키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이고요. 티귿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설치하는 경우 티귿 피읍도 있네요. 피읍은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2번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인데 허가권자는 법령의 개정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 등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요. 2번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3번은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5조 3항에 따라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던가 대지안의 공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적용의 완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등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번 다른 법령에 배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됩니다. 건축물에 딸린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제38조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법에 관한 총칙을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